자,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N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합성곱 신경망은 주로 이미지 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 강의의 맨 뒤에 소개되는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상당한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딥러닝을 공부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토픽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는 다음의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첫 번째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에서 딥러닝까지 이건명 교수님의 책은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술을 훑으실 수 있고요. 물론 안에 속속들이 알고리즘까지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신다면 실제 알고리즘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비디오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커버할 것입니다. 우선 컨볼루션 신경망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컨볼루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활성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풀링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즈가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CNN의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이 CNN의 구조는 이 네 번째 대표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모델의 서브셋이라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CNN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설명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께서 그 어떠한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이나 정확도에서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 어떤 모델을 사용하셔도 사실은 CNN을 우리가 돌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토픽인 대표적인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컴피티션에서 어떤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인 그러한 CNN 모델을 쭉 커버할 것입니다. 물론 그 비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모델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익혀두시고 또 찾아보심으로써 그리고 돌려보심으로써 실제로 CNN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은 이미 학습된 어떠한 모델을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새로운 모델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나 아니면 실제 분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제로 CNN을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응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CNN을 공부하시면서 이 트랜스퍼 러닝까지 쭉 이해해 두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자, 하지만 이 비디오에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꼭지는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물론 뒤이어지는 비디오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비디오에서는 앞에 두 꼭지,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신경망의 구조까지 말씀드리고요.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의 신경망의 유래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CNN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시각 피질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신경망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인식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의 어떤 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어떠한 뇌가 이 사물 전체의 모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뇌의 어떤 여기 보시면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전체 그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용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영역의 특정 특징만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각 자극이 1차 시각 피질을 통해서 또 2차, 3차를 통해서 전체 영상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물 시각 피질의 특징인데요.
CNN은 이 동물 시각 피질의 구조의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CNN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자, CNN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는 어떠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특징을 추출하고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의 일부분에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자, 렐로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징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실제로 영상 분류나 문자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컨볼루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일부분에 이런 식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 분류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귀다, 아니면 코다, 아니면 다리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또 후반부는 실제로 분류하는 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필터입니다. 컨볼루션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필터는요, 주어진 데이터에 특정한 특징의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그 데이터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떠한 그래픽의 일부를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만드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30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러한 이미지 특징을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 필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내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어 놓은 필터를 실은 이러한 G의 이미지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 G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캡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캡처된 이미지는 아마 이러한 데이터 숫자를 갖는 그러한 이미지라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필터를 이렇게 합성을 곱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은 현재 이 값에서는 660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귀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놓은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자, 이 귀 부분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원래 만들어 놓은 자,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잡는 그러한 필터에 적용시켜 보면 값은 얼마입니까? 합성곱을 구하면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 부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특징의 필터가 이러한 특징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필터를 적용시킬 때에는 이 합성곱이 매우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자,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자, 괄호선이 있고 또 세로선이 있고 더하기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자, 괄호선에 필터를 적용시키면, 자, 쭉 보시면 첫 번째 이것이 이제 괄호선의 데이터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을 합성곱을 통해 적용시켜 보면, 자, 여기에서는 거의 데이터 값이 없죠. 여기서는 좀 많습니다. 또 여기서도 많고요. 여기서도 있긴 있지만 여기가 흐려진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거의 굉장히 상당히 짙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고,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러한 괄호선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값으로 합성곱수를 구할 수 있고요.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이건 세로선이네요. 죄송합니다. 괄호선의 필터를 적용시켜 보면 역시 괄호선이 있는 이미지만 이렇게 많은 합성곱수의 결과값을 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세로선의 필터를 적용시킨 이미지들은 이 세로선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괄호선의 필터를 적용시켜서 합성곱의 결과값이 큰 경우에는 가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서 이러한 필터를 적용시켜서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으면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의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떠한 괄호선이나 세로선을 구분하는 그러한 필터라면 자 위에 것은 세로선을 구분하는 필터고 아래는 가로선을 구분하는 필터라면 자 이 필터를 거치면 자 가로선을 구분하는 필터는 굉장히 컨볼루션 값이 클 것이고요. 하지만 세로선을 구분하는 그러한 필터는 컨볼루션 값이 매우 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괄호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와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징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입력이 자 이와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각 셀이 1과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검은색이고 0은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컨볼루션 필터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필터는 커널 혹은 마스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입력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 사이즈는 지금 5x 5이죠. 그런데 피처를 이야기하는 이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는 지금 3x 3이죠. 작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필터링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 3x 3짜리를 3x 3만큼만 매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면 자 여기 2이 여기 1이 있죠. 여기 0이 여기 0이 있고요. 또 여기 1이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여기 안에 적용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컨볼루션 합니다. 합성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 2,1과 2,1을 곱해서 자 2,1과 2,0을 더해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두 곱해서 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붙여줍니다. 바이어스를 붙여줘서 이 합성된 곱의 값을 우리가 컨볼루션 결과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컨볼루션이 끝났고요. 이것을 한 칸 옮겨서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똑같이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칸씩 옮겨가면서 자 필터를 적용시켜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의 결과를 피처 맵에 적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컨볼루션의 결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컨볼루션의 결과는 이 필터가 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얼마만큼 액티베이트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그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피처가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를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영역에서는 4이고요. 그 다음은 3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영역보다는 첫 번째 영역이 이 필터가 가진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영역도 역시 두 번째 영역보다는 많은 특징을 이 피처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떤 피처가 어느 정도나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컨볼루션 연산에서 커널을 한 칸, 두 칸 쉬프팅 시키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죠. 이때 커널을 이동시키는 칸수를 보통 스트라이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아래에 입력 이미지는 얼마죠? 입력 이미지는 지금 이렇게 4x4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3x3의 커널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피처 맵 같은 경우는 2x2죠. 그래서 입력은 지금 4x4인데 3x3의 필터를 사용해서 2x2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스트라이드가 1이기 때문에 지금 한 칸씩 이동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 피처 맵은 반으로 줄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 값과 출력 값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패딩을 합니다. 자, 패딩이라는 것은 원래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들어온 이미지가 이만큼이라면 자, 주변에다가 셀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모두 0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을 하나 더 붙여서 입력 값과 그리고 출력되는 피처 맵 간의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가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컨볼루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x4를 우리가 2x2 피처 맵으로 만들었죠. 3x3에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패딩을 붙인 다음에 자, 여기 스트라이드가 1이죠. 여기서는 입력값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 이거는 5by 지금 5 곱하기 5에 자, 5 곱하기 5의 입력을 패딩을 두 개 하고 스트라이드를 1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역시 이거는 6x6의 데이터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더 큰 어떤 컨볼루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드 2의 예를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자, 패딩을 1로 하고 스트라이드 2를 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패딩을 하느냐, 또 어떻게 스트라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 결과가 어떻게 출력 결과로 어떤 사이즈로 바뀌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계산한 식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패딩은 입력 크기가 이런 사이즈의 이미지라면 필터가 지금 이런 사이즈의 어떠한 커널입니다. 필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패딩 크기가 요만큼이고요. 스트라이드가 S면 자, 컨볼루션의 아웃풋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값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이 5x5죠? 저 5x5를 필터 사이즈가 얼마인가 하면 3x3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1이고 패딩을 0으로 했다고 하면 자, 아웃풋된 결과는 얼마입니까? 자, 3이죠. 3. 역시 우리가 그 가로이든 세로이든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3x3의 그러한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딩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원 레이어의 인풋을 사용했었죠. 이를테면 흑백 이미지라면 원 레이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을 0과 1로 다시 말해서 흑과 백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늘려서 8개의 빛을 사용해서 하나의 셀에 0부터 255까지, 256까지의 어떤 명암을 표시할 수 있게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입력 데이터가 컬러 영상이라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 G, B의 값으로 그러한 값들이 대표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12x512의 이미지가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컨볼루션은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컨볼루션을 썼는가 하면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력 영상의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하나의 어떤 필터만 붙였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더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린 채널과 블루 채널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채널에 있는 컨볼루션 그리고 블루 채널에 있는 컨볼루션을 모두 더해서 바이어스를 붙인 다음에 y-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12 by 512의 이미지를 세 채널이 있다고 할 때 하나의 y-값으로 모으는데 그것은 세 개의 필터를 각각의 레이어에 적용시킴으로써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두 더해서 y-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컨볼루션의 연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징을 필터로서 우리가 만들고요. 어떠한 특징을 필터로서 만들고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 특징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이미지의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자, 컨볼루션의 값이 예제에서는 6000 정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다른 이미지라면 컨볼루션 될 때 그 값은 매우 작아지겠죠.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와 필터의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해서 그 값이 크면 그 이미지, 필터의 이미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라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특징 지도입니다. 특징 지도라는 것은 자, 어떤 입력이 있으면 한 개의 필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이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요 하나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만큼은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만큼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컨볼루션에 필터를 적용한 어떠한 특징 지도,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은 2차원 행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 지도를 만들 때 하나의 필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K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면 이제 K개의 2차원 피처 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서는 보시면 한 개의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채널이 한 개인 2차원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5개의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5개가 겹쳐진 그러한 특징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을 우리가 했으면 다시 똑같은 예를 반복하면요. 이러한 특징 지도를 가지고 자,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컨볼루션을 했으면 자, 이거 값이 매우 크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예에서는 그것이 60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컨볼루션 이미지와 필터와 자, 이러한 것이 컨볼루션 되면 값이 매우 낮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높게 나오면은 이 이미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낮게 나오면 그 필터의 특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여기 보시면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입니다. 자, 활성화 함수는 자, 어떠한 주어진 이미지가 그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판가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규결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활성화 함수를 여러 개 고려했었죠. 이를테면 시그모이드도 있었고 또 렐루도 있었고요. 또 하이퍼볼릭 텐젠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CNN에서는 렐루를 사용하는데요. 렐루는 어떤 특징이 있죠? 렐루는 x값이 0 이하면은 0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보다 크게 되면은 그 n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외에 렐루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서 그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w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고려했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서 자, 이게 레이어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어떠한 베니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값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 아주 작은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백프로게이션을 통해서 귀로 전달된다면 끝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베니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인 것이죠. 그래서 CNN에서는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을 했을 때 나온 값을 판단하는 그러한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뭐 하죠? 렐루를 통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값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그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풀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풀링은 말 그대로 어떠한 데이터를 콤바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CNN에서의 풀링은 어떠한 데이터의 대표값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필터로 대표된 어떠한 필터와 그리고 렐루로 대표된 어떠한 이미지의 영역의 특징을 귀결짓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고 물체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굳이 고해상도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진 혹은 어떤 특징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물체가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를 풀링에서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죠.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이유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이 컨볼루션이 됐으면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렐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필터를 적용시킬 때 아주 잘게 여러 번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겠죠. 반복적으로 캡처링하게 됩니다. 특징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그 대표값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많은 특징 지도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지도, 피처 맵이 작아짐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계산 양도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 이미지엔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징에 대한 데이터만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계산량을 줄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풀링은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맥스 풀링이 있겠고요. 하나는 에버리지 풀링이 있겠고 하나는 스토캐스틱 확률적 풀링이 있습니다. 최대값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정된 블록 내에서 여기에서는 4개의 2x2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 내에서 최대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큰 값이 6이잖아요. 그래서 6만을 선택해서 보관해 놓고요. 그 다음 2x2를 선택해서 가장 큰 값을 골라서 적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영역 내에 있는 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평균값은 블록 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 내에 있는 것들 1, 1, 4, 6의 평균은 3이 되겠습니다. 이 3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확률적 풀링은 블록 내의 각 원소가 원소값의 크기에 비례하는 선택적 확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블록 내를 따져보면 전체 합이 12입니다. 이것은 1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것이고요. 이것은 12분의 1, 이것은 12분의 4, 12분의 6의 확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큰 확률이 선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값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 반복이 되면 선택될 확률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6이 선택되었지만 두 번째에는 가장 큰 값이 8이지만 6이 선택되었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대표값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 풀링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컨볼루션 신경망의 다양한 계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필터를 만들었고요. 필터를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에서 어떤 매칭을 시켜서 캡처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의 특정 부분의 특징을 추출해 내었고요. 또 그것을 렐루를 통해서 어떠한 값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겹쳐진 이미지의 대표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풀링을 사용했고요. 자, 이러한 컨볼루션과 그리고 렐로와 풀링을 우리가 뭐에 사용하는 부분인가 하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컨볼루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볼루션과 렐로와 풀링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레이어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둠으로써 좀 더 세밀한 판단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징을 추출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류나 회귀를 통해서 수행하는데, 자, CNN에서는 주로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그러한 층을 둠으로써 자, 분류와 회귀를 수행합니다. 자, Fully Connected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Fully Connected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똑같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고요. 안에 히든 레이어도 똑같은 개수의 입력 개수와 출력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어떤 노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Fully Connected라 부르는 것이고요. Fully Connected를 통해서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분류나 회귀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특징 추출하는 여러 레이어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반복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Fully Connected 부분과 Fully Connected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결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컨볼루션과 렐로 그리고 풀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자, fully connected 부분을 한 번 반복하고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렐로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냥 Fully Connected를 통해서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볼루션 신경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능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능이라 하면 학습하는 성능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정확성에 대한 성능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연구된 많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뒷부분에 그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적절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컨볼루션과 풀링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컨볼루션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 분류층에서 그러니까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층에서 컨볼루션 풀링으로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3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지 사이즈와 컨볼루션의 사이즈입니다. 자,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는 자 224 곱하기 224고요. 그리고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마 3채널 같아요. 그러면 필터도 역시 자 11 by 11 곱하기 3이겠죠. 자, 그런데 얻어지는 컨볼루션의 결과는 55 곱하기 55 곱하기 96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주어진 입력이 이런 식이면 자, 얻어지는 결과의 사이즈는 필터의 개수와 스트라이드 그리고 패딩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컨볼루션의 사이즈는 이렇고요. 필터의 사이즈는 이렇고 스트라이딩이 얼마고 패딩이 얼마면 나오는 컨볼루션의 결과는 이만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풀링 필터를 이용해서 3x3를 잡아서 추출하는 것이고요. 스트라이드를 얼마를 하면 요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이미지의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W 값을, W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11 by 11 곱하기 3 플러스 1은 뭐죠? 웨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6개의 채널에서 총 34,944개의 W 개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W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에 따라서 총 가중체 개수는 얼마입니까? 자, 580만 개죠. 580만 개, 5,800만 개네. 5,800만 개. 그런 정도의 그 W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 양으로 따지면, 자, 하나의 W가 4바이트 플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237메가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계산된 결과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약 노드의 개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요구량은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양의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큰 저장장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어진 레이어에 따라서 필터나 아니면 스트라이드 수, 패딩의 수에 따라서 결과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계산을 해야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각 레이어의 컨볼루션 함수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컨볼루션 신경망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츠와 바이어스죠. 웨이츠와 바이어스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웠을 때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로스 함수를 만들어서 혹은 뭐 에러 함수 혹은 여기서는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서 로스를 계속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무엇을 바꿨는가 하면 자,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웨이트 값을 계속 바꿨습니다. 언제까지요? 로스가 0으로 접근될 때까지 계속 W 값을 바꾼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로스 함수, 목적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그 오류를 계산하고 그 오류를 줄여가는 방법대로 오류를 줄여가는 알고리즘을 적용시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목적 함수는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께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차 엔트로피고요. 회귀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류에다가 현재 나온 값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류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 값에서 타겟 값에서 나온 값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에 서로 다른 목적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목적 함수를 통해서 오류를 계산한 다음에 오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경사관법이나 경사관법의 변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그 변형들이 나와 있죠. 이 경사관법은 여러분께서 앞서 우리가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학습률에다가 원래 있던 것에서 그것을 빼주는 것이죠. 또 이것을 변형시킨 것이 모멘텀을 고려한 경사관법 혹은 네스트라브 엑셀러레이트 그레디언트 방법 그리고 에이다 그레이드, 에이다 델타, RSM 프롭, 아담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각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특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좀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겠고요. 좀 느리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SGD라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가장 느리죠. 가장 빠른 것은 지금 보시면 에이다 델타 같아요.
최근에는 아담 메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서 CNN 코드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 학습 방법, 이 보통 그 옵티마이저를 아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표적인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르넷이라든가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즈넷, 레즈넥스트, 댄스넷 등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떠한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이전의 모델을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어떤 레이어를 도입하고 어떠한 기술들을 계속 더하여 왔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혹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현재 이러한 신경망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잘 만들어 놓은 신경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잘 맞기도 하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레이어에 여러 가지 담겨있는 테크닉들이 어떤 효과를 내시는가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어떠한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발전시키게끔 한 키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CNN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CNN 관련된 랩을 다음 비디오에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